제주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하루방 사용 설명서. 오늘은 공간 정보 두 번째 대주제인 도시계획과 국토계획에 대해서 용도 지구에 대한 부분들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용도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주도에 있는 모든 토지는 용도 지역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용도 지구란 무엇일까요? 용도 지역 안에 토지의 효율성을 위해서 또다시 한번 용도 지구라는 것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용도 지구로 지정이 되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같이 한번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루방 사용 설명서는 부동산 입문자를 기준으로 해서 사용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이신 분들한테는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용도 지구가 무엇인지 부동산 정보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지구가 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지정을 한다고 합니다. 용도 지역 위에 몇 가지 이상의 용도 지구를 중첩해서 지정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모든 토지가 용도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토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용도 지구라는 것을 지정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용도 지구를 지정을 했을 적에는 건축에 제한이 될 수도 있지만 건축의 완화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과연 어떤 용도 지역에 속해져 있는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국토계획에 의해서 용도 지구는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 복합 용도 지구 등 이렇게 다양한 지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중요한 지구가 몇 가지 있는데요. 오늘 그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용도지구로 지정이 되면 세분화될 수 있는 기준 내용은 바로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과 용적률과 그 다음에 건축물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용도 지역과 동일한데요. 용도지구로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이 네 가지가 제한이 될 수도 있지만 완화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용도지구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다 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제주도에 필요한 용도지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정보의 도시계획과 국토계획에서 첫 번째로 만나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경관지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옆에 플러스 표시로 표시된 것은 경관지구의 세부 내용이 세분화되어 있다 그런 뜻인데요. 네 가지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경관, 특화경관, 그리고 시가지 경관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시가지 경관은 도심지 안의 경관에 대한 법을 규정하는 법이 되겠고요. 특화경관과 자연경관 같은 경우에는 바닷가 라든지 아니면은 주변에 오름이나 자연문화유산이 있는 인근 지역을 자연경관지구로 지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 제주도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경관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시가지 경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특화 경관지구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바닷가 앞쪽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특화 경관지구로 지금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경관지구는 주변에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되는 지역들은 자연경관지구로 거의 다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관지구로 지정이 됐을 적에는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한들이 있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 중에 바닷가 앞에 특히나 지정이 된 특화 경관지구에 대해서 어떠한 제한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특화 경관지구는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라고 해서 벌써 제한사항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지만 특화 경관 지구에까지 걸려져 있으면 그 용도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제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은 되긴 되는데 그 중에 다중이나 다가구주택은 특화 경관지구에서 건축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공동주택도 할 수가 없고 근린생활 중에 일반 목욕장과 세탁소, 그 다음에 근린생활 중에 5개 철탑이 있는 골프장, 종교 집회장, 수리점, 세탁소, 안마시술소 등등 이렇게 특화 경관지구로 지정이 되면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 나오는 것은 바로 건축에 대한 제한이 상당히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화 경관지구는 제주도에서 바닷가 인근 지역은 거의 대부분이 특화 경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건축물에 대한 제한도 있지만 높이 제한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부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만나볼 제주도의 지구 같은 경우에는 고도지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용도 지역에서 높이에 대한 것을 제한하는 것은 용적률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용도 지역에서 고도지구로 지정이 되면 건축물에 대한 높이 제한이 또 한 번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이 고도지구가 상당히 많은 지역에 걸쳐서 고도지구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고도지구에 대한 내용들 한번 클릭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표시를 보니까 고도지구에 지정된 높이는 3층 이상부터 최고 높이는 55m 이하까지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도지구에 대한 부분들을 시내권을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블럭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홍색으로 색칠한 지역 같은 경우에도 같은 용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높이가 조금씩 다 다르다. 45m, 55m. 그리고 이렇게 녹색으로 칠해진 부분들에서도 용도 지역이 동일하지만 높이가 다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에 대한 제한이 굉장히 있는 게 고도지구인데요. 제주도에서는 특히나 이 고도지구 같은 경우에 도심지에 토지를 개발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고도지구를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 고도지구는 건축에 대한 높이를 제한하는 그러한 용도 지구에 속해져 있다라는 부분들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구가 되겠고요. 세 번째로 만나볼 것은 바로 취락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취락지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중요한 의미를 나타내는 그러한 용도지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거는 상당히 건축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높이를 제한하는 제한법적인 용도지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취락지구에 같이 걸쳐져 있으면 상당히 플러스적인 굉장히 유익한 그러한 용도지구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완화가 되고 그 다음에 높이도 좀 더 높이 그리고 넓게 지을 수 있는 완화법이다. 그래서 취락지구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용도지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취락지구는 어디에 지정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락지구가 뭔지를 먼저 이제 봐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 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취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조그만 마을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마을이 도시지역 안에 있는 조그만 마을도 포함이 되고요. 관리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원래 존재하고 있는 마을도 취락지구로 본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의 제한이 굉장히 많은 그런 용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취락지구에 걸려져 있으면 우리가 건축물에 대한 어떤 허용 범위가 좀 넓어지고 집을 조금 높고 넓게 이렇게 지을 수 있는 완화적인 법이다. 그래서 취락지구,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취락지구에 속해져 있다라고 하면 상당히 플러스적인 그러한 용도지구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용적률하고 건폐율도 한번 보시게 되면 용적률하고 건폐율 같은 경우에도 취락지구 같은 경우에 굉장히 혜택이 많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용도지역에서 이제 건폐율을 보시게 되면 취락지구에 속해져 있다 그러면 우리가 자연녹지나 뭐 생산관리, 계획관리 같은 경우에 40%에서 20% 이하인데 취락지구에 걸려져 있으면 60% 이하. 그래서 굉장히 1층의 바닥 면적을 60% 이하까지 굉장히 최대로 쓸 수가 있게 되겠고요. 우리가 용적률 같은 경우에도 취락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에서도 100%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플러스적인 요소인 거기 때문에 취락지구에 걸려져 있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용도지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뭐 취락지구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 도심지 안에도 취락지구가 굉장히 많고요. 특히나 관리지역 같은 경우에 뭐 취락지구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시골지역 같은 경우에는 마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마을 인근 지역 위주로 개발이나 아니면 인프라 시설 또는 도로 확장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마을이 어디 있는지 취락지구가 어디 있는지 찾는 건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 내용을 클릭을 하셔서 특히나
제주 제2공항이나 영어교육도시가 있는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취락지구가 있는 지역 위주로 상하수도라든지 도로라든지 인프라 확충이 집중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락지구가 주는 의미는 제주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왜냐면 집가 상승이 될 수 있는 핵심적인 지역이 바로 취락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 취락지구를 클릭해서 보시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락지구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되면 이것도 플러스적인 용도 지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제주도에서 개발진흥지구는 이게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개발진흥지구로 이제 됐을 적에 굉장히 건축에 대한 이런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발진흥지구로 이렇게 지정이 됐을 경우에는 어떠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될 수 있는지 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적인 부분들이 많이 없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개발을 우리가 육성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렇게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같이 한번 확인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우리가 개발진흥지구 이외에 지금 현재 투자진흥지구라고 하는 것들은 또 용도지구에 의해서 건축에 대한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에 대한 상당한 완화가 되는 지역이 바로 투자진흥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부분들이 이 공간정보에서는 아직은 담당 공무원들이 이렇게 이쪽으로 많이 전송이 많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나와 있는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제주도의 투자진흥지구인 건지 제가 이제 자료를 제주도에서 나와 있는 자료를 이제 뽑아봤는데요. 총 40개 현장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영어교육도시나 헬스케어타운이라든지 큰 관광단지 같은 경우에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이 되면 어떠한 혜택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세 감면 혜택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에 대한 혜택도 상당히 있고요. 각종 부담금이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공유 재산에 대해서 임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주투자진흥지구 이 용도지구에 걸리게 되면은 굉장히 혜택들이 정말 많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이 되면 이러한 엄청난 혜택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에 대한 부분들이나 부동산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주투자진흥지구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서 혜택에 대한 부분들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용도지구가 우리가 건축에 대한 어떤 제한만 있는 건 아니고 플러스적인 요소가 있는 용도지구가 상당히 많다. 지금 하나씩 확인해 보시고 있는데 제주투자진흥지구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봤고요. 그 밑에 이제 우리가 택지개발지구와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된 순간 토지의 집가 상승은 정말 몇 배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택지개발지구와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이 택지개발지구가 먼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지구는 제주도에서 현재로서는 이렇게 화북의 그 사마지구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된 그러한 사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먼저 택지개발지구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되는 지역들은 어떤 거냐면 시급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 공영개발 위주로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여 공급하는 것이 바로 택지개발지구다. 그래서 도심지 안에 주택난이 굉장히 심각해서 도심지 인근 지역에 주택 공급을 위해서 지구를 지정하는 것이 바로 택지개발지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지역이나 시골지역에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을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택난의 해소, 그래서 빠른 주택 공급을 위해서 하는 게 바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을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제주 시내나 아니면 서귀포 시내의 도심지의 주택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택지개발로 지정된 앞으로 지정될 그럴 현장들이 있다고 하면 정말 집가 상승이 엄청나게 많이 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투자 가치가 유망한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심지 인근 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투자 메리트가
있지만 이게 공영 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시간적인 부분들이나 그리고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왜냐면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제주도에서는 실로 많지는 않다. 다만 이렇게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되는 순간 지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크게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부동산에 대한 토지라든지 주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택지개발지구 아닌 그 인근 지역의 토지나 주택을 투자하시는 쪽이 굉장히 우리가 투자 가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서귀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강정동 같은 경우에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돼서 이렇게 개발이 완료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지구는 공공이 주체가 돼서 개발하는 게 바로 택지개발지구고,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되는 순간 우리가 지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엄청나게 많이 기대해 볼 수 있다. 정말 돈이 될 수 있는 지역인데 이미 지정이 돼서 이제 분양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지가 상승이 올라가는데, 우리가 이런 지역이 도시개발이 끝났을 때 그 인근 지역에 우리가 토지라든지 건축물을 매입을 했을 적에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안정된 투자처다라는 부분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순간 우리가 굉장히 플러스적인 게 아니고 정말 뭐라 그럴까요? 하늘이 개벽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바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동부권의 제주 제2공항이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이렇게 도시개발사업법에 의해서 도시개발로 지정이 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 도시가 안정이 돼서 또 다른 어떤 신도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제주 시내권이나 서귀포 시내권에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기대를 해보겠지만 제주도의 재정 상황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돈이 될 수 있는 용도지구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겠고요. 주거환경 개선지구 같은 경우에는 택지개발지구만큼의 우리가 지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는 없지만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는 순간 주변 마을에 편의시설이나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확충이 된다. 그리고 노후 건축물에 대한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리모델링이나 개축이나 증축은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된다. 그래서 편의시설이나 도로 어쨌든 이런 것들이 확충이 되는 게 주거환경 개선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택지개발지구는 많지는 않고요. 주거환경 개선 지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주 시내권 이렇게 보시게 되면 주거환경 개선 지구로 클릭해 보시게 되면 도심지의 옛날 구도심 같은 경우에가 굉장히 많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지금 현재 여기가 2호동 쪽인 것 같은데요. 이쪽 지역도 지금 현재 지정이 되어 있고, 화북이라든지 도련동이라든지 용담동이라든지 오라동 옛날 그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좀 지정이 계속적으로 될 예정이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한번 보시게 되면 주거환경 개선 지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도대체 이게 뭔지, 지정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의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 예, 이렇게 좀 말이 그게 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동네에서는 이걸 안 하는 것 같네요, 보니까. 그래서, 조금 저소득층이 있는 그러한 도심 지역 안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도로라든지 편의시설들을 이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옛날 노후 건축물들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리모델링이나 개축, 증축을 할 수 있도록 그 구역을 정하는 것이 바로 주거환경 개선 지구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특히나 이런 주거환경 개선 지구가 지정이 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택지 개발이나 도시 개발을 많이 하지는 않고요. 옛날 도시들을 좀 낙후되어 있으니까 좀 이렇게 주거환경 개선 지구로 지정을 해서 자체적으로 좀 이렇게 리모델링 공사를 해라. 이런 내용들이 조금 많이 있다. 그래서
주거 환경 개선 지구들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제주 시내와 서귀포 시내가 이렇게 같이 엮어져서 있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용도 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용도 지구가 내 땅에 지금 현재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건축에 대한 제한이 될 수도 있지만 건축에 대한 완화가 될 수 있다라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용도 지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주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고도지구나 취락지구, 그다음에 택지개발지구나 개발진흥지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도 확인해 드렸는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제주도가 도심지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용도 지구에 대한 지정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하루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항상 고시 내용과 그 다음에 도시계획에 대한 정보들을 부동산 정보 내용에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니까요. 이 내용들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오늘 용도 지구에 대한 부분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루방 플랫폼 오픈 기념으로 공간정보 활용을 통해 토지 분석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토지 지번과 분석 내용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되는 것을 동의하시는 분들에 한해 지역마다 토지를 선정하여 하루방 플랫폼 공간 정보를 통해 누구나 쉽고 편하게 분석하는 방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수 방법은 제주알마켓 카카오톡 채널 채팅으로 접수해주세요. 성명 거주지역 부동산 소재지 궁금한 내용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접수 기간은 22년 5월 말까지입니다. 하루방 접속 방법은 영상 하단의 더보기 또는 댓글의 URL을 클릭하면 사이트로 이동됩니다. 2022년 6월 이전에는 PC 버전만 사용이 가능하며 6월부터는 모바일 버전을 사용 가능합니다. 사이트 로그인 방법은 문자 인증으로 가입하여 사용합니다. 핸드폰 번호가 아이디가 되며 인증번호가 비밀번호입니다. 외국 거주자는 본인 핸드폰 인증을 통해 가입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매물은 개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유료로 올릴 수 있습니다. 하루방에 가입을 하면 정보 제한이 없는 프로 버전을 1개월 자동으로 사용이 되며 1개월이 지나면 일반 버전으로 변경됩니다. 하루방 사용 설명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하루방 내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제주알마켓 유료 상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단에 있는 친구 검색 버튼을 눌러서 제주알마켓을 검색해주세요. 제주알마켓 채널을 클릭하셔서 채널로 들어오세요. 채널 추가 버튼을 누르고 채팅하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채팅창에 상담하고 싶은 내용을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